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4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무난했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언더라인 쳐볼까? 이 법원이란 게 뭐야? 코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이라는 건 재판 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간통죄를 위헌 결정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 규범이라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지난번에 13회차 할 때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신뢰 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결정하면은요 이거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고 대법원은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죠. 그런데 대법원의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는 개별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이요.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여러분 조약이라고 판시했다. 조약이라고 하려면요 국가 대 국가이거나 국가 대 국제기구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헌법상으로 북한은 반국가 단체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대법원은 초중 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이게 해당 지자체가 전라북도였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서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건 뭡니까? 내국 기업을 우대하는 거죠.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도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차별 금지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하트 같은 경우는 조약이죠.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죠.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는 거죠. 왜? 법률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 금지라고 나왔는데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내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서 무효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사건에서 관습헌법의 내용이 뭐였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600년 된 관습헌법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개별 법률에 불과하죠. 600년 된 관습헌법의 내용에 배치가 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 개정 절차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의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번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기본서나 필기노트 한번 보세요. 기억 보게 되면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뒷부분 봅시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 여러분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되게 되면요 당동병일, 그래서 네 가지 사건에선 구제를 받죠. 뒷부분이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무슨 사유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뭐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 그럼 처분할 당시에는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 날지를 알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란 얘기입니다. 니은요.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범 통제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 어떤 겁니까?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법의 터잡아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처분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야, 내가 왜 개발이익 부담금 내야 되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개발 부담금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디귿이요.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의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거는 그 결정 이후 원더라. 그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사건, 이거 일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사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당, 동, 병일. 그래서 당의 사건, 동종 사건, 병행의 사건, 일반 사건. 당, 동, 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위헌 결정 이전에 소송 제기한 사건이고요.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 이후에 소송 제기한 사건입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아직 제소기간 도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제기했으면 구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건에도 미침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뒷부분 틀렸죠. 이건 뭡니까?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했어. 취소 소송 제기기간 경과되고 나면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귿에서 두 번 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 사건이란 말은 의미는 뭐예요? 제소기간이 도구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 디귿의 경우 두 번째로 미침으로 슬릿 하신 다음에 앞부분은 제소기간 도가 전이고요. 뒷부분은 제소기간 도가 후입니다. 리을이요.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위헌 결정의 의미가 뭡니까?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후속 처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부가 처분에 뒤이은 후속 처분이 뭐가 있습니까? 강제징수죠? 독, 압, 매청 어떤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독촉, 압류, 공매처분, 청산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해서 이루어진 체납처분, 독압매청에서 압매청을 체납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건 위헌 결정한테 개기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란 얘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요. 위법과 부당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위법이라는 건 법에 반한다는 얘기고요. 부당이라는 건요.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당은 뭘 전제라는 겁니까? 위법하지는 않지만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부당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은요. 적법한 처분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에서 정한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았지만 평등 원칙 위반했다. 이거 행정법이 일반 원칙 위반한 거죠? 그럼 위법한 처분이죠. 동그라미 3번. 재량권을 속권한 법률상의 목적을 위반했다. 이거 법률 위배죠? 그러니까 위법한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고려해야 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걸 우리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단순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처분입니다. 4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사실을 오인해서 재량권 행사했다. 어떤 거 될 수 있을까?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청이 니네 미성년자 출입시켰잖아. 오해해가지고 영업정지했어. 이거 위법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죠. 확약이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고 처분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필요하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뭡니까? 해당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 송달은 여러분 효력 발생 요건이요. 통지라 그래도 좋고 송달 이래도 그래 얘기해도 좋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한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은 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이때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의 법적 성격은 뭡니까? 확인이죠, 확인. 확, 공, 통수 네 가지는 뭐예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이게 왜 확인이에요?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한 있는 행정청이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친일파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갖고 있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신탁해 버린다니까? 그럼 이게 진짜로 팔아버린 것인지 아니면 명의 신탁한 것인지가 의문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뭐다? 확인이다. 5번이요. 다음 중 행정행위 철회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철회 언더란 치고 이건 성립상 하자입니까? 후발적 사유입니까? 후발적 사유죠. 동그라미 1번에서 허위 기재 사실에 의한 공무원 임용의 취소는 이거는
성립상의 하자잖아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음주운전은 면허 취득한 다음에 음주운전했으니까 후발적이고, 동그라미 3번은요. 영업허가 받은 다음에 불법 영업했으니까 후발적 사유고, 동그라미 4번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으니까 후발적 사유죠. 자, 6번이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제3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 이거 뭡니까? 불법 시설물이죠. 그런데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인이 있어. 예컨대 이 사인이요, 앞에 살펴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제3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 시설물을 거기다가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철거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게을러가지고 철거 집행 안 해. 철거 집행하면 말썽나고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인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안 도와줘.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국가라는 거는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청이 강제 집행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일정한 경우 거기다 넌들 안 치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행정청이 대집행 안 하는 경우죠. 이게 보령시장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알람 왔네. 동그라미 2번이요.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려면 여러분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는 뭡니까? 하명의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 하명이죠. 하명에 대한 의무자의 대체적인 자기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대집행, 철거 집행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철거 집행은 언제 합니까? 철거 명령 불이행하는 경우에 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이때 행정청의 명령이 뭡니까? 철거 명령이죠. 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집행한다. 동그라미 3번. 철거 명령과 계고를 각각 따로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 위법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명함. 이게 하명으로서의 철거 명령이죠.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 이렇게 한 장의 문서로 철거 명령과 계고를 행하는 것도 허용돼요.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는 거거든요. 철거 명령은 뭡니까? 야, 너 강제 집행하기 전에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자진 철거를 안 하네? 그럼 계고는 뭡니까? 최후 통첩이죠. 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시간 줄 테니까 자진 철거해. 안 하면 철거 집행하러 들어갈 거야. 이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철거 집행, 대집행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한테 뭡니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 실질이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의 문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행위는 별개의 법률효과. 그렇죠? 철거 명령은 하명이에요. 대집행 절차는 강제 집행이에요. 써보세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철거 명령은 하명이라니까. 대집행 절차는 강제 집행이라니까. 그럼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죠. 그럼 하자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승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하자승계가 되는 거는 6가지 유형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대집행 절차 상호간에는 여러분 유형 1 그래가지고 하자승계가 됩니다. 대집행 절차 외우셔야 되겠죠? 대집행 절차가 4단계죠. 뭐예요? 계영 실비죠.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은요. 퇴직연금의 한수 결정은 이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요. 이렇게 환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건 무언가 억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처분의 변경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점 들어보면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고 처분이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줄에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언더는 치고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밑에 써보세요. 처분의 변경 가능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 번째 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처분의 변경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동그라미 2번의 경우도 여러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 거쳐도 돼.
자, 동그라미 2번 첫 번째로 언더를 쳐봅시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여기까지 언더란 치면 뭡니까?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의 경우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게 불가능해요. 왜? 이게 의견 제출이라는 게 누구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란 얘기는요.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지금 매달 줄어들고 있긴 하겠죠. 막 10만 명, 20만 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동그라미 이번 일반 처분의 경우는 5천만 명 모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 제출이 불필요해요. 동그라미 1번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 제출이 불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의견 제출이 불필요하죠?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 제출이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적극적 침익 처분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침익 처분의 경우에도 일반 처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처분도 아니라고. 동그라미 3번이요. 청문 절차의 당사자 등은 예컨대 영업정지를 당한 영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참고인이나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참고인, 예컨대 그 해당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해당 미성년자가 내가 저기 유흥주점 들어갔었대. 그러면은 해당 사장님이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언제 우리 유흥주점에 들어왔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의 진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감정인이 감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감정인 보고 제대로 알고 감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언더란 치고요. 이건 처분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처분 일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7번의 동그라미 4번 코멘트 보시라고요. 다만 23조의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경우에 근거와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1호 보니까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 2호는요. 단순 반복형 및 상대방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3호는 긴급. 다만 2항 보니까 어때요?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그랬잖아. 반대 해석하면요. 1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돼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죠. 소위, 협의의 소위, 처분성은 대상 적격이죠. 모두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합한 소유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법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리죠. 각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요건심리라고도 부르고요. 본안전심리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소송 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네, 뒷단 틀렸어요.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송 요건의 경우는 1차적으로 누가 판단해야 돼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법원이 직권조사하는 경우에도 불분명하면 누가 입증해야 돼? 그때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질문으로 나왔다니까. 동그라미 3번이 확실히 틀린 질문인 이유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당사자는 여러분 원고와 피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1차적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도 잘 모르겠다. 그럼 2차적으로 원고가 주장 입증한다는 거. 정리 잘하세요. 9번이요.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직권심리 언더란 쳐볼까? 이 직권심리가 인정되는 건 여러분 민사소송에서는 직권심리가 안 돼요. 잠깐만요. 립밤도 바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직권심리가 안 되는데 행정소송은 직권심리가 가능해요. 그 이유는 행정소송의 공익적 성격 때문이에요. 당사자 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직권심리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대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법원에다 잘못 제기한 거죠? 그럼 수소법원, 해당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각하야 소송요건 흠결이니까? 아니지. 당해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다른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당사자 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상황극해 보게 되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에다가 행정사건을 제기했어. 그런데 민사법원 판사가 보니까 민사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있거든요. 이거 관할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주라고. 나 관할권도 없는데 왜 소송 제기했어? 그러면서 각하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양재동에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어요.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은 행정청이죠. 서울시장이에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은요. 행정주체죠. 서울시라고. 그러니까 준용이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의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뭐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행정심판은 항고심판이에요. 항고심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인 전치가 아니라고. 필요적인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세도공이죠. 세가 뭐예요? 과세 처분이에요. 도는요. 도로교통법상 처분이에요. 공은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이에요. 즉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관계인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인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10번이요.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통제 절차이므로 슬래시하신 맞아요. 뒷부분 틀렸죠?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용어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내가 심판 청구했는데 당초 처분보다 오히려 더 불이익한 재결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겁나서 행정심판 이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이건 권리구제 절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한 재결은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은 여러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다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는 거죠. 기속력의 기가 굴레 기자예요. 속은 묶을 속자고.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을 한 행정청을 법원이 통제하고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했죠. 잘못을 한 행정청이라니까 그 얘기는 인용 판결, 인용 재결이 나와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청은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것도 상황극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호프집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영업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호프집 주인 아저씨가 억울하다고 소송 제기했는데 졌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졌단 말이죠. 그럼 무슨 재결을 받은 겁니까? 기각재결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시장님이 군수님이 보니까 호프집 주인이 사정이 딱해. 그리고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면 생기 유지가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이번 한 번은 봐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영업허가 취소를 영업 정지로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재량행위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효등 확인 심판 하자가 무효사유면 하자가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럼 행정청의 사정을 봐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 판결도 안 되고 사정 재결도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10번 동그라미 4번은요. 이 행정심판의 특유한 제도를 제가 별도의 표로 정리해 놨거든요. 정말 정리가 잘 된 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정리한다는 게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음미 한번 해보세요. 14회차 문제 해설 끝났어? 또 15회차에서 좀 더 좋은 문제로 이것도 나쁜 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문제로 하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